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치, 경제, 북한과의 관계 증진 등에 관해 질의가 이뤄지며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습니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하고자 방문한 것입니다.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하는 제26회 세계선수권대회에 남자 핸드볼 남북 단일팀이 출전했습니다. 남북이 핸드볼 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뚝섬 한강공원 눈썰 매장이 인기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서울 도심 속에서 겨울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전문가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세종대학교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할을 소개하는 공개 특강이 열렸습니다. 다문화, 탈북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캠프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체험형 수업이 진행돼 아이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남북관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전망에 관해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고루 나눠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선언했습니다. 2021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후 질의를 통해 젠더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성 불평등이 심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정부가 여성의 고위공직자 진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젠더, 난민, 소수자 문제 등은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늘 일어나는 갈등이라며 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7일 방한해 한반도의 평화로운 행보에 대해 호평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3월 유엔 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에 기반이 될 정보를 수집하고자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의 면담에서 지난해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 인도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호평을 보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도 유엔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의 면담에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2016년 한국에 입국한 12명의 탈북 종업원 문제도 이번 방안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has been an issue from my past missions and I'm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it. 한편 보고관은 닷새간의 방한 기간 탈북민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하며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통일의 상징 독일 베를린에서 남자 핸드볼 남북 단일팀이 제26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합니다.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핸드볼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소식 최미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남한과 북한의 남자 핸드볼 선수들이 지난달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남측 선수 16명과 북측 선수 4명으로 이뤄진 단일팀은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가 맴돌았지만 함께 몸을 부대끼고 땀방울을 흘리며 마음속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질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들 이제
다 가족처럼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저랑 이제 같은 포지션 경송이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다른 나라들은 선수 인원이 16명으로 제한되지만 남북 단일팀에 한해 국제 핸드볼 연맹은 20명으로 선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국제 핸드볼 연맹은 남북 단일팀에 스포츠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붙일 만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계 선수권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북한함의 선수들이 진짜 힘을 합쳐 모든 힘을 합쳐 우리 전 사람의 핸드볼을 세계 앞에 보여주겠습니다. 핸드볼 단일팀은 남북의 상호 신뢰와 친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측의 정봉구 대사와 북측의 박남영 대사는 훈련장을 찾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핸드볼 단일팀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도 하나된 마음과 열정을 보일 예정입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 전문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세종대학교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할을 소개하는 공개 특강이 열렸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대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꿈꾸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석자가 모였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활동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재학생과 다문화 전문가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로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해야 될 반경 등은 훨씬 더 많이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날 특강에서는 제3차 외국인 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활동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인의 국내 정착을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비롯해 한국어 강사, 한국 문화 전문가, 4일 통합 프로그램 전문 인력 등 자신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일이고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흐뭇하고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인을 맞이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 인력이 되고 싶다는 참석자들.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사회적 편견 해소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의 다문화, 탈북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캠프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놀면서 배우는 체험형 수업이 진행돼 아이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은 오는 21일까지 서초구 및 인근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탈북, 중도 입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캠프를 진행합니다. 서울교대 교수와 현직 교사 등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이번 캠프는 아이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자 교과 학습을 놀이 및 체험 수업으로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중에 큰 부분이 그 교과 학습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조금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과 기반의 그런 캠프를 마련한 것입니다. 평소에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 시간이지만 해시계를 직접 만들어보는 아이들의 눈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음악 시간에 아이들은 전통악기를 직접 다뤄보며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했습니다. 해시계라고 그 햇볕을 비춰서 할 수 있는 시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소는요, 여기에서 불고 이제 소금을 여기에서 부는 거예요. 소리가 높고 가는데 그렇게 가늘진 않지만 머리가 어지러워요. 또한 예비교원 대학생 멘토도 함께해 개별적으로 미진한 학습 영역을 보완하는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져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키워갑니다. 춥고 긴 겨울방학, 실내에서도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에 마련됐습니다.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상상나라는 겨울방학을 맞아 10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체험관을 찾은 아이들은 다양한 표정이 담긴 블록을 이리저리 맞춰보기도 하고 얼굴로 감정을 표현해보기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감정탐험대는 현재 진행 중인 마음아 안녕 기획전시와 관련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감정을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과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놀이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 교사진이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5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오감요리 무지개 피자는 다양한 색깔과 연관된 단어를 지도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야기 나누며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피자를 요리하며 자연스럽게 색과 맛에 대한 감각을 익힙니다. 맛있어. 아이들이 지도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전구 모양 방향제를 만드는 일에 금세 집중합니다. 향기 나는 반짝 조명은 LED 전구를 이용해 반짝이는 방향제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놀이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3층으로 된 넓은 공간에는 예술과 자연, 과학 등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최근에는 체험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다문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This is our third time here with the children. Our children are 7 and 5 years old, and they really like it here because it's very interactive. There's a lot of things to do, a lot of things to touch and play, and they always ask to come here. 아이들과 요리부터 미술, 과학 실습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은 이번 달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운영됩니다. 상상나라를 찾은 아이들은 또래 친구와 선생님과 놀이하며 창의적인 시각을 기르고 나와 다른 입장의 친구를 이해하는 감수성을 향상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외국인들이 뽑은 서울시 최고의 정책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72개 나라 외국인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서울시 우수정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1위에 올랐습니다. 구직자들을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와 플라스틱 없는 서울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 등에 홍보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부터 1인당 1,000엔 약 10,000원의 출국세를 걷습니다. 출국세 부과 대상은 2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항공료, 승선료 등 일본을 떠나는 교통수단 이용 요금에 합산돼 징수됩니다. 다만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됩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부과로 올해 5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이를 관광 예산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강화 대책으로는 지방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 교육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교육 자료의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한겨울에도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려는 가족들을 위해 도심 속에서도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추위에 한껏 상기된 아이들이 썰매 튜브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면서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번집니다. 눈으로 뒤덮여 겨울철 놀이로 가득한 이곳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눈썰매뿐만 아니라 눈놀이 동산, 빙어잡이 체험, 유로번지 등이 마련돼 있어 온 가족이 함께 겨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까운 데 있어갖고 오기도 쉽고 멀지도 않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애기들하고요 놀기도 참 좋은 데예요. 넓고 타는 것도 많고. 하얀 눈 세상을 만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 역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눈썰매 한번 타보고 저거 뭐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 있어서 그거 타고 왔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눈썰매도 타고 빙어 잡기도 했어요. 눈썰매를 비롯해 하늘 높이 올라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유로번지와 요리조리 피하는 빙어를 잡아보는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는 추위도 있게 만듭니다. 이런 한국의 겨울철 놀이에 푹 빠진 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We enjoyed the trampolines and the sleds are nice. It's fun here, yeah. It's fun here. 추운 날씨 멀리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뚝섬 한강공원에서 남은 겨울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많이 놀러 오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너무 재밌어요.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광활한 얼음판에서 벌어지는 이색적인 화천 산천어 축제에 참가자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김종현 PD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겨울문화 대표 축제인 2019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일로부터 1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모으며 흥행을 예고하였습니다. 화천군이 집계한 첫날 방문객은 외국인은 7,173명으로 총 14만 3,869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막일 관광객 수보다 8,500여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개막식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는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가 아닌 화천군민 모두가 만들어간 축제라며 폐막일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물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산천어 체험 외에 축제장 곳곳에서 열린 프로그램들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보여주었습니다. 5천여 명이 수영 가능한 예약 낚시터는 일찌감치 매진되었으며 맨손잡기 체험장에서는 산천어를 기대하는 관광객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거 참여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였습니다. 올해로 16회째 맞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2003년 첫 축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글로벌 겨울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5일에 개막한 이번 화천 산천어 축제는 27일까지 23일 동안 이어지며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리사이클 센터와 함께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에게 세탁기를 지원하는 나눔 전달식을 지난 7일 개최했습니다. 세탁기 지원 사업을 펼친 전국 리사이클 센터는 행사를 통해 서울시에 1,000대의 세탁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부 전달식과 더불어 퓨전 국악 공연, 머플러 서명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발적 민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서울도시가스가 가스안전 차단 장치인 타이머콕을 서울과 경기 지역 다문화 가족 50가구에 무료 설치했습니다.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조리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로 안전에 취약한 다문화 가정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설치 지원됐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 문구를 넣은 가스요금 고지서를 배송하고 가스점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행복한 학교는 방학 기간 동안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적성 개발과 인성 교육 등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대상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며 국어, 수학, 음악, 태권도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옥연 센터장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엄마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예산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지난 1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됩니다. 예산군은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부응하기 위해 두 센터를 함께 운영하게 됐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찾아가는 나눔봉사단, 맺은 사랑의 봉사활동, 결혼 이주민을 위한 운전면허 교실 등의 가족 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보다 폭넓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교육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회장들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의 사례로 한국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진로 직업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 수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토론의 장을 이끌 수 있는 교사 평가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장 방문 직업 체험과 교실 안에서 연수 형식의 교사와 학생이 소통의 장이 이론을 겸하여 만들어갈 수 있게 수업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들의 평가권이 보장됨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유아 대상 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학교 안에서 서로 연계 순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 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기준으로 가정과 마을과 국가 또한 함께 가야 합니다. 학문의 필요성을 학문의 최종 목표는 취업이다 라는 말처럼 취업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고학력, 명문이라야 취업이 잘 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정착이 되면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의 나라처럼 조기 졸업과 취업 후 필요한 직업학교의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다문화라는 신생학문에 대한 현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직업군과 취업처가 기초학문부터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출입국 관리 법령, 필수 선택 교과목뿐만 아니라 초중고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 지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계신 분들의 교육 방향에 대한 필요성과 먼저 배움을 체험함에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방향들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유어프렌즈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학생, 다문화 가족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백신을 제공합니다. 김포우리병원에서는 오는 1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청에서 하늘광장 갤러리 전시작가를 공모합니다. 주제는 다문화와 여성, 마을 공동체와 관련한 따뜻한 도시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익채널 다문화TV가 LG U+TV 런칭 기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LG U+TV 채널 254번을 시청하는 모습을 다문화TV 페이스북 팔로우 후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일꾼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해 들어 평화와 인권이 강조되고 서로 하나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활기를 불어주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해 다문화TV가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고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